여러분 안녕하세요. 혁쌤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기약 없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무엇보다 건강을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루 공부도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시작 전에 공책 한 권을 준비해 주세요. 오프닝을 유심히 살펴본 친구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오늘 주제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입니다. 여가활동이라 왜인지 익숙한 단어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여가활동이란 여가 시간에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하는 자유로운 활동입니다. 목적은 즐거움이네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가 시간은 뭘까요? 바로 꼭 해야 하는 일. 예를 들면 등교나 공부, 출근 같은 것이 있겠죠?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일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말하네요. 즉, 자유로운 시간에 즐거움을 얻기 위해 자유롭게 하는 활동이 바로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겠네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공책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여가 활동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볼게요. 앞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가 활동을 해석해보자면 아주 쉽게 노는 것, 놀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은 논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시 화면의 짱구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자유롭게 놀면 혼나고 공부도 못하고 무언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짱구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공부만 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여가 활동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여행을 떠날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는 왜 살지?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답변에 다시 왜? 라는 질문을 이어가면 됩니다. 조금 복잡한데 예시를 살펴볼까요? 호동이는 삶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고 싶어요. 의대는 왜 가고 싶지?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의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사는 왜 되고 싶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픈 환자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픈 환자는 왜 돕고 싶은 걸까? 호동이는 또 생각합니다.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뿌듯함을 느껴야 하지? 이렇게 계속하여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다시 왜? 라는 질문을 던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예시처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책에 적어볼까요? 내 삶의 목적.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어떤 대답을 적었나요? 왜라는 질문으로도 물을 수 없는 마지막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각자의 답이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답변은 행복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며 왜 행복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로지 행복하고 싶으니까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지,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몸과 마음의 휴식, 그리고 좋아하는 취미입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휴식과 취미 없이는 행복하기 힘들겠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휴식과 취미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가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은 만큼 무작정 여가 활동을 즐긴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가 활동 역시 똑똑하고 건강하게 즐겨야 합니다. 선생님, 똑똑하고 건강한 여가 활동이 뭔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가기 위해 먼저 나의 여가 활동을 떠올려 봅시다. 앞서 배운 여가 활동의 의미를 떠올리며 자유로운 시간에 자유롭고 즐겁게 하는 활동을 공책에 적어 봅시다. 생각나는 나의 모든 여가 활동을 다 적어 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 볼까요? 여러분은 공책에 몇 개나 적었나요? 실제로 여가 활동, 즉 취미가 많은 사람일수록 삶을 행복하게 인식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적어도 5개 이상은 적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잘 적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시로 여가 활동을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서 똑똑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나누어야 올바르게 나눈 것일까요? 몇 가지만 뽑아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스마트폰 게임이라고 무조건 나쁜 여가 활동은 아닙니다. 하루 한두 시간 정도 친구들과 즐겁게 즐긴다면 똑똑하고 건강한 여가 활동이겠죠? 하지만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즐긴다면, 바른 자세가 아니라 엎드려 누워서 즐긴다면 몸과 마음을 망치는 여가 활동이 될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어떨까요? 언뜻 보기에는 좋은 여가 활동 같아 보이지만 역시 어떻게 즐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 정도 안전하게 탄다면 아주 똑똑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이겠죠? 하지만 하루 7시간 이렇게 무리해서 타거나 비가 오는 날에 빠른 속도로 즐긴다면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 건강을 모두 망치는 그런 여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여가 활동을 선택하고 계획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나의 여가 시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당한 시간에서 올바른 방법과 자세로 즐긴다면 좋겠죠? 신체 활동이 포함된 여가 활동이 있어야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고, 나에게 아무리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또한 안전에 언제나 유의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활동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적절히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여가 활동의 중요성과 똑똑하고 건강하게 여가 활동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의 여가 활동 계획서를 만들며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줄게요. 실제 선생님의 여가 활동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음악 들으며 자전거 타기.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휴대폰 거치대에 휴대폰을 놓고 음악을 틀며 자전거를 탑니다. 비 오는 날은 땅이 미끄러우니까 타지 않고 타이어와 브레이크를 항상 점검합니다. 밤에는 꼭 조명을 켜서 내 위치를 알려줍니다. 다음은 컴퓨터 게임입니다. 게임을 너무 오래 하면 눈과 건강이 나빠지니까 하루 1시간 정도로 계획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절대 욕을 하지 않고 밝은 곳에서 모니터는 멀리 보며 내 눈을 먼저 생각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서 내 건강을 지킵니다. 이렇게 나만의 여가 활동 계획서를 2가지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체육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부도 여가도 모두 적당히 열심히 해야 건강하고 똑똑한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겠죠? 놀 땐 놀고 할 땐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